안녕하세요. 태규 형 이즈 백. 백 태규 형께서 몇 년 만에 복귀하셨죠? 2년 반 만에 지금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2년 동안 또 열심히 일하시다가 오랜만에 센터에 오셨는데 많이 늙었어. 여기는 성동센터입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센터고 모든 면에서 아주 우수한. 오늘 마침 구평 시험 치고 이제 태규 형이 센터 소개를 하기 위해서 함께 왔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네. 이거는 다져서 안 돼. 이래야 맛있네. 원래 이런 그 학원이나 독서실들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외부 창문을 전부 다 홍보물로 다 가려요. 근데 이 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왜냐면 안 그래도 힘든 수험 생활인데 깝깝하게 어두컴컴하게 빛도 안 들어온 데서 막 그렇게 공부하는 게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었고, 학생들도 이게 하루 이틀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햇빛도 좀 받고 비도 좀 보면서 공부하고 이런 이제 용도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큰 창이 있는 건물을 항상 고르고, 항상 앞으로 볼 수 있게 앞쪽에 뷰를 위치시키고, 그리고 고층을 선호하고,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로 개폐를 할 수 있게, 집중할 때는 좀 닫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집착을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밤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낮에는 확실히 차이가 커요. 이 공간이 따뜻해. 엄청. 책이 다 깨끗하네. 이 친구는. 제가 수험생활 할 때, 오랫동안 수험생활 할 때, 지금도 있지만 뭐 이런 각종 인터넷 강의 회사들의 아주 좋은 퀄리티의 교재랑 인터넷 강의, 그때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건 너무 만족했어.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교재랑 강의 같은 콘텐츠는 너무너무 만족했는데, 도대체 나는 왜 떨어질까? 왜 계속 실수를 할까? 그게 한 10수 말미쯤 되니까 너무 의문점이야.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똑같은 걸 보고 있고 똑같은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고 하라는 거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나는 계속 떨어질까? 깊은 성찰 끝에 나온 게,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예민해. 잠이 통제가 안 되고, 당연히 공부를 계속 하면 할수록 압박감도 심했을 거고 멘탈 나가기도 하고, 그랬을 때 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위장병도 있었고 척추도 안 좋았고, 그래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컨디션, 그리고 오감들,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이 아주 예민해서 모든 게 다 거슬렸어. 공부하고 있는데 앞에 누가 다리를 들어. 그것 때문에 나는 그날 망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채광, 창문이 없는 곳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환해야 되고, 공부하는 공간은 옆에 누군가가 경쟁자 같은 사람이 있어야 공부가 돼. 그래서 이 공간은 사람들은 많은데 또 교류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충족시켜주지 못했어, 그때는. 그 다음에 덥고 춥고 건조하고 막 습하고 막 옆에 막 땀 냄새 나고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수십 가지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감각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학습 공간의 불만, 요것들을 적어보니까 한 150가지가 나와. 그때 깨달았죠. 좋은 책, 좋은 강의도 물론 중요한데 나는 그걸로는 해결 안 됐어. 그래서 십수 말미에 지금 이도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도, 왜 아무도 이거를 해결 안 해주지?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반대로 나는 책하고 강의를 잘 만들 자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 한 150가지를 전부 다 반대로 한번 해보자. 그게 이제 이도의 작업 계기가 됐고 12년째, 13년째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요 현장 공간에 그대로 녹여져 있죠. 그런 디테일들이. 인강 책 보니까 다시 또 십수하고 싶은 생각도 들면서, 진짜 깨끗하다 이 책은. 공부 안 하네. 우리 교실형의 요 의자는 네. 의자에 지금 바퀴가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뭐 이유가 있나요? 여기는 몇 시간 잠시 공부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10시간 이상씩 꾸준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바퀴가 있는 곳에 앉아 있으면 허리에 계속 힘을 줘야 돼. 바퀴가 안 굴러가기 위해서. 그게 전혀 편하지가 않아. 의자 하나에도 디테일이 뭐가 있냐면, 바퀴의 유무, 오발의 유무, 높낮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틴팅이라고 하는 약간 이거를 뒤로 눕히는 유무, 그 다음에 목바지가 있냐 없냐, 그리고 이게 조절이 되냐 안 되냐, 넓이, 그리고 이거 메쉬라고 하는 이거의 텐션, 그리고 좌판의 구조, 소재, 모든 것들이 다 디테일인데 다 따져가지고 고른 의자죠. 그래서 12년 동안 의자가 수없이 바뀌었는데 제일 최근에 바뀐 이 의자가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학생들도 부여시가 가장 거의 없는 만족도는 높고, 그 다음에 책상은 그거죠. 일단 사이즈. 그래서 이 친구처럼 이렇게 책을 옆에 꽂아서 쓸 수도 있지만, 더 넓게 쓰고 싶다 하면 책 다 빼고 하면 이게 거의 1m 20 정도? 노트북도 하나 놓고 시험지도 하나 넣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이런 곳곳에 모의고사 같은 수납할 수 있는 디테일, 그리고 색깔. 보통 책상들은 나무 색깔이잖아요. 이돌이 이 책상을 선보이기 전까지는 전부 나무색이었어. 학교도 그렇고 독서실 가도 그렇고 모든 학원들이 다 그랬어. 근데 이걸 왜 했냐면 공부할 때 아무것도 거슬리면 안 돼. 그래서 주변을 다 무채색으로 깔아야 흰색, 회색, 검은색
이런 것들로 좀 구성을 했죠. 그래서 책상이 흰색인 거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 왜? 공급자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언제 이 흰 거 떼먹고 이런 거 언제 어떻게 다 닦아주냐라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색깔이 흰색이었어. 근데 저는 공급자 출신이 아니었잖아요. 오로지 십수 하고 있던 그때다 보니까 나한테 가장 잘 맞았던 색깔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 흰색이 그냥 바탕색이니까 책을 놔도 거슬리지 않고, 그래서 그냥 십수생 시각으로 그냥 골랐던 색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약간 대중화됐어. 이 색깔이 유사한 업체들 보면 전부 다 이 색깔이야. 이 정도로 예민한 애들은 없었겠죠. 높은 기준이니까 좀 대부분 학생들이 좀 좋아하지 않나. 또 거기에 디테일이 흰색인데 괜찮잖아요. 여기도 한 2년 3년 정도 쓴 책상인데 깨끗하잖아. 소재 이거 고른다고 고생 많이 했죠. 종류가 진짜 많아. 이것도 너무 반질반질거리면 그것도 불편해. 막 미끄러지고, 너무 막 매트한 재질이면 낙서 계속 생기고, 그 다음에 막 상처 생기고, 오묘한 그 중간 그거 나름대로 선택한 그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곳곳에 태교형이 다 숨어 있어요. 여기 몰랐지. 보통 독서실이나 일반 학원들 가면 이 조명보다 절반 이하로 얻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밝은 걸 좋아해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밝은 곳을 접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접해보면 여기가 공부가 잘 되는 걸 알게 돼요. 만약에 VOC가 막 속출했으면 바꿨겠지 중간에. 근데 지금 보면 학습 공간에 쓰는 조명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나름대로 이것도 약간 창의적으로 개발한 거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맨 럭스 안쪽에 집중력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어떤 럭스가 있어. 여러 가지 조명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딱 요거 다 해가지고 뽑아낸 조도고 조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왔을 때 이걸 특유의 느낌이 있어. 환하고 밝아. 나름대로 연구해서 공부 제일 잘 되는 조도를 맞춘 거라서 공부가 사실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깔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독서실형을 보면 이건 사실 이제 기성품이라서 이곳저곳에 쓰기도 하던데, 국어 공부할 때는 뭐 어떤 색, 영어 공부할 때는 뭐 어떤 색, 수학 공부할 때 무슨 색, 막 이런 느낌의 7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중적인 조도일 거니까 이 조도가 잘 맞는 애들이 한 70-80% 정도 될 거고, 이 돌에 독서실형을 굳이 이렇게 세팅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조명도 커요. 개인 조명을 나한테 꼭 맞춰서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교실형보다는 독서실형이 잘 맞죠. 그래서 꼭 20-30% 정도는 꼭 독서실형으로 좀 세팅이 돼 있어. 그래서 조명은 나름대로 역시나 자부심이 있어. 의자도 자부심 있고 책상도 자부심 있고, 그리고 조명도 어딜 가도 안 뒤질 정도로 자신 있어요. 여기는 먼지가 잘 닦여 있네. 전부 다 무채색이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약간 죽은 느낌 나잖아. 그래서 이돌 로고 색깔인 레드, 그리고 눈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시켜주는 그린, 두 개를 적절히 양념처럼 쓴 거죠. 그래서 레드는 인테리어 필름으로 이렇게 이제 넣은 거고, 초록색은 실제로 스투키 화분과 저런 플랜테리어들 가지고 세팅을 했죠. 그래서 이 조화가 제가 볼 때는 공부할 때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색깔의 조화가 아닌가. 어떤 기준으로 했냐면 그냥 십수생 기준으로, 누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지금 약간 비슷하게 다 따라하더라고. 원조 공기질 지금 보면 엄청 쾌적하거든요. 저는 공부 못하는 이유가 계속 꾸벅꾸벅 졸았겠죠. 남 탓을 해보면 졸고 싶어서 좋은 게 아니야. 원래 옛날에 공급자들의 시각이라면 이 새끼야 자지마, 일어나서 세수하고 다시 해, 사당 오락이야, 그렇게만 이야기했겠고, 십수생 입장에서는 알겠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되는 애들한테는 뭐 해줄까? 오케이, 새벽에 일어나면 상쾌한 그 공기가 이 공간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니즈, 말도 안 되는 니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느낌이잖아요. 약간 상쾌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를 세팅하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죠.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그냥 공기청정기로 해결될 줄 알고 했던 적도 있는데 그걸로 해결이 절대 안 돼. 그래서 저희 현재 센터 대부분에 들어가 있는 전열교환기라고 제균 기능, 공기 정화 기능이 있는, 보통 대형 병원이나 이런 특수시설에 들어가는 엄청 큰 설비인데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다 매립이 돼 있거든. 그리고 일반적인 평소보다 더 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인 창문이 있어야 환기시키는 거, 그리고 각종 식물들, 그리고 기본적인 에어컨 냉난방기 안에 들어가 있는 뭐 AI 공기청정 기능, 요것들까지 그러니까 좋다는 거 다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공기질이 좋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 이건 아무도 몰라요. 영업 비밀. 먼지가 공기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제가 그 교육을 받았잖아요. 환경소독 지백 인정받을 때 그 업체 가가지고 직접 청소하고 소독하고 자격증을 땄어. 그때 배운 건데, 이 먼지가 이 냉난방기가 계속 돌아가니까 날아다니겠죠. 그것도 그건데 계속 안 닦으면 먼지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찐득찐득해지는 먼지가 생겨. 그 먼지들이 공기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래. 전문적인 교육을 안 받으면 아무도 모르는 내용인데 저는 받았어. 나는 지백 마스터 인정을 받았거든. 그래서 하여튼 공기질의 마지막 포인트는 먼지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한다. 그래서 우리 센터 가보면
저런 그 선반 위라든지 식물들 위라든지 책상 위라든지 이 먼지를 진짜 집중적으로 관리를 센터에서도 많이 하시고 올거리 전국 투어하면서 맨날 쓸고 닦고 하거든요. 전국 현장을 소독하고 그 팀도 하고 저도 투어를 사실 자주 다니는데 가면 항상 그 같이 해요. 또 먼지 보기 싫다가 아니라 공기질 때문에 그래. 그런 디테일은 이돌밖에 없어. 누가 어떤 회사 대표가 돌아다니면서 먼지 이렇게 닦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공기질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교실형이 가장 개방감이 높은 곳이고 다른 학생들과 경쟁 그리고 서로 자극을 주고 받으면서 그런 곳이었다면 독서실형은 그보다 조금 더 프라이빗한 공간을 지향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여기 1인실은 더 프라이빗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그냥 나만의 방이야. 프라이빗한 방인데 사실은 사방이 다 뚫려 있어. 오묘하죠. 그게 유리의 매력이야. 천장 뚫려 있고 유리도 나의 시야를 방해하는 그쪽 옆에만 이런 그 불투명 시트지로 가려져 있고 관리자들은 지나다니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약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던 공간인데 꽤 잘 나왔어요. 그래서 1인실이 있는 곳에는 1인실을 찾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아주 좀 높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1인실도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와, 근데 제가 만들었지만, 근데 잘 만들긴 잘 만들었다. 제가 옛날에 십수할 때 살던 고시원방보다 조금 작다. 퀄리티가 너무 좋다. 와. 그 집중이 확, 그 문을 딱 닫아보면, 문을 닫으면 그냥 나만의 공간이야.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해. 근데 이쪽이 다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 보통 방 안에서 공부를 하면 딴 생각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튜브도 하고 싶고. 근데 나의 공부하는 시야 외에 나머지가 다 뚫려 있으니까 긴장감은 계속 유지돼. 근데 집중은 돼. 이 오묘한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 천재다 천재. 이게 그만큼 불만이 많아서 그랬어요. 내가 공부할 때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진짜 제가 봐도 잘 만들었어요. 야, 요게 이제 올클 자부심 있죠, 이것도. 시그니엘이나 이런 파라다이스 호텔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보고 감동을 받았어. 침대 시트 위에 우리는 G백이라는 세계적인 환경소독 단체에서 인정받은 대로 여기를 소독을 했다고 하고 인증 마크 같은 게 있었어. 그때 와, 요거다. 5성급 이상 호텔에만 적용되는 요거를 이돌 공간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그때 2020년 연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업체에다가 컨택을 해가지고 우리도 이런 환경관리에 진심이다. 특히나 예민한 학생들이 많고 절박한 학생들이 많다. 호텔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못지않게 니즈들이 있고 우리도 할 의향이 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쪽 업체가 이야기했냐면 저희는 아무나한테 안 내준대. 그리고 마인드를 본대. 이 대표자의. 그냥 마케팅용으로 쓸 거면 절대로 내주지 않는데 돈을 얼마를 줘도 안 내준대. 진짜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진심이었거든.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막 망해가지고 막 이 환경에 막 약간 거의 뭐 항의 맺혀가지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최초로 사실은 지부장님이 오케이를 해주셨고 지금도 그 뒤에 교육업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만큼 까다로워요. 받기가. 그리고 비용도 비용인데 대표를 포함한 스태프들의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자신있게 적어놓은 거죠. 프리미엄 5성급 호텔에만 적용되는 글로벌 수준의 지백스타 환경소독 통합관리 위생관리 매뉴얼. 회사에 올클 팀이 있거든. 이돌 클린테크 연구소라고 올클. 그 팀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다 해줘요. 그래서 여기 인정받은 그 마크고 여기 이제 메인에 가면 자랑스럽게 붙여놨죠. 스타 퍼실리티래, 퍼실리티. 그래서 이 지백은 현재도 전무후무하다. 그때 우리가 처음 할 때 다 따라하겠지 이 생각했는데 못 따라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이 지백 기준에 맞춘 관리를 여전히 저희 올클 팀이 엄격하게 하고 있다. 자부심이 있어서 말씀드려봤고